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의 동생이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오늘 3차 비공개 소환됐고 오촌 조카 조범동, 지금 나오는 것은 예고해드린 대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바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 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 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 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 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에도 계속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속 추진 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와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 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 추진 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보호 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논의 검토하겠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어제 신속 과제로 선정한 검찰개혁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개진한 의견이나 정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 검찰 직원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성껏 적어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던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하여 국민, 검찰,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 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 추진 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속 추진 과제는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 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되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방안 일단 정리된 부분을 발표했고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을 매일매일 지내고 있지만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있어서 힘을 내고 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했고 끝까지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개혁의 주체이고 또 전문가인 만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당부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신속 추진 과제하고 연내 추진 과제 이렇게 나눴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조국 장관이 발표한 거를 그냥 들으면서 제가 메모를 갖다가 했는데 크게 5가지인 것 같아요. 조직,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그다음 세 번째 검찰에 대한 감찰, 그다음 네 번째는 검사들 특권이 많거든요. 그런 특권.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5가지로 저는 구분이 되는데 먼저 조직과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를 갖다 축소하겠다. 다시 말해서 특수부를 갖다가 반부패 조사부 같이 이렇게 축소를 하고 검찰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해 보겠다. 그다음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건 수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수사인데 많이 자행되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철저히 금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심야 수사 같은 것들 금지하고 이거는 뭐 검찰총장도 지금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감찰과 관련해서 법무부 훈령이 있어요. 법무부에 감찰 규정이 있는데 거기 제5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 자체가 검찰의 자율성 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뭐 다른 그 외청처럼 감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셀프 감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고치겠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지도 나왔죠, 이게. 뭐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으면 이전에는 검찰에서 뭐 대검 같은 데서 대검 감찰부가 나와서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법무부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 관련해 가지고 특히 차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그 없애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검사들이 뭐 국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외 기관에 많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에도 옛날엔 파견 나갔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검찰청법 자체가 비서실에는 대통령 비서실에는 파견할 수 없다. 법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취지를 확대해 가지고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을 전원 복귀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것과 맥락은 그 크게 다르지 않은 지금 윤석열 총장도 대검찰청에서도 한 4가지 정도 개혁 방안이 나왔고요. 이게 포함돼 있는 지금 개혁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내세운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이 중에서 보면 법무부에도 지금
감찰 담당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검사가 파견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법무부도 탈검찰화하겠다. 이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장 법무부 차관도 검사고 법무부 기조실장부터 해가지고 주요 검찰국장들 실국장들이 뭐 다 그다음 검사장급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마치 국방부에 군인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처럼 네. 장군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처럼 그 법무부도 그 고위 검사들을 다 그 복귀를 갖다가 시키고 일반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들이나 그런 쪽으로 이걸 갖다가 그 조직을 개편을 갖다가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뭐 감사 인사도 하고 당부도 하고 했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국 장관이 지금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광화문에 모여 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모여 있는 사람이나 제가 봤을 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취지에는 동감을 갖다가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검찰 개혁을 과연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안 되느냐? 지금 당장 그 동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장실질심사, 그다음에 부인은 또 지금 조사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조국 장관이 과연 그 대임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이야기가 상반되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어떤 규정들도 새로 이제 이달 안에 고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도 당장 걸릴 수 있는 네. 거고요.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의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조금 더 오늘 얘기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아까 제가 전해드리다가 말았던 내용이 이겁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네. 오늘 원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내가 원래 허리가 안 좋았다. 디스크 수술을 오늘로 잡아놨는데 10월 8일 오늘로 잡아놨는데 영장실질심사를 좀 연기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찰이었나 보죠. 이게 강제 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 영장은 4일 날 청구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쭉 있다가 7일 날 어제 그 갑자기 영장 심사를 연기를 갖다가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네. 어디에 요청을 했느냐? 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법원의 입장은 검찰이 구인을 해오면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뭐 10시 반에 원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네.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구인 영장 집행하고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오후 정도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미룰 수 네네. 없다라는 걸 이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군요. 그다음에 검찰이 네. 직접 의료진을 보내가지고 그 조국 장관의 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못 받을 만큼 그렇게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조 장관 동생도 그 구인 영장 집행하는데 순순히 응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구속이 돼버리면 네네.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행정법 같은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그런 처리가 될 방법으로 수 하면 있겠죠. 된다. 네. 정경심 고수도 오늘 소환이 됐는데 세 네네. 번째죠. 네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일 날 그 소환이 됐었고요. 그래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게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일에는 무려 15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아서 네. 이게 조사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시간 40분 정도밖에 그 조사가 안 됐다라고 알려지고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 어제쯤 다시 재소환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가 월요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가 그 중앙지검에 국감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못하고 오늘 그랬군요. 그 조사를 갖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를 좀 끊어서 하는 것도 지연 작전 아니냐. 또 이번에 동생분이 네네. 수술을 이유로 연기시켜달라고 했던 것도
조금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경심 교수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지금 작성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묻고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가 답을 갖다가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가 주체가 가장 중요하죠. 네.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경찰은 나중에 그 내용을 부인을 갖다가 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는 서면 날인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한 글자 한 글자를 갖다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어권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네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